한영자가 이강혁의 사진을 불태웠어요. 그것도 싸늘하게 웃으면서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내 아들이지? 기대해. 이 한마디가 이번 회차의 엔딩을 장식하는 순간 저는 진짜 등골이 서늘했거든요. 이게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온순하게 참고 또 참아온 한 여자가 드디어 칼을 꺼내든 순간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채화영의 심장을 겨누는 방향으로요. 자, 지금부터 이번 회차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물들의 심리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게요. 끝까지 보셔야 해요. 후반부에 제 뇌피셜 예측도 있거든요. 자, 먼저 채화영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번 회차에서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색이 드디어 제대로 드러났어요. 이 사람 단순히 능력 있고 야망 있는 직장인 정도로만 보이셨죠? 그게 아니에요. 채화영은 이번 회차에서 정말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 섬뜩할 정도로 냉정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거든요. 바로 가짜 딸 프로젝트예요. 정숙희가 마 회장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채화영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혹은 그냥 모른 척 덮어두겠죠. 근데 채화영은 달랐어요. 그 정보를 오히려 자기 손에 꽁꽁 쥐고 정숙희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채화영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이 인물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권력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마 회장과 정숙희 사이의 진실을 폭로하면 그냥 한 번 터지고 끝이에요. 하지만 그 정보를 미끼로 정숙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마 회장의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열쇠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화영이 정숙희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보세요. 처음에는 협박이 아니라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는 뉘앙스로 다가가요. 내가 당신이 마 회장의 딸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말을 마치 선물처럼 건네는 거예요. 정숙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신분 상승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겠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채화영의 진짜 목적은 마 회장 앞에서는 정숙희가 자기 말을 100% 따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정숙희의 조력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정숙희를 자기 도구로 쓰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실생활에서도 보신 적 있으시죠?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를 자기 의존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요. 채화영이 딱 그 패턴이에요. 정숙희는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친딸이라는 신분이 주어질 수 있다는 유혹과 채화영이라는 인물에 대한 본능적인 의심 사이에서요. 이 갈등이 앞으로 드라마의 핵심 긴장감이 될 것 같아요. 정숙희가 채화영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단순히 신분 상승이 아니라 채화영의 게임판 위에 자기 발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이번엔 오장미 이야기예요. 오장미. 이 인물, 처음에는 그냥 채화영을 싫어하는 직장 상사 정도로 보셨죠?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오장미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사람이 단순한 까다로운 상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오장미는 지금 채화영이 과거에 자기한테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치밀한 복수냐면요. 오장미는 채화영에게 단순히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채화영이 과거에 오장미를 무시했을 때 가장 자존심이 상하게 했던 방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 그대로 채화영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난이도가 가장 높은 현장 영업직을 맡기거나 과거에 채화영이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하청업체들과 직접 마주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이게 그냥 갑질이 아니에요. 오장미의 복수 방식은 굉장히 정교해요. 채화영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어디서 자존심이 꺾이는지를 정확히 알고 찌르거든요. 이건 오랫동안 채화영을 관찰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복수예요. 그런데 채화영이 놀라운 게 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마 회장의 딸 정숙희를 손에 넣었다는 생각에 속으로 이를 드러내며 기회를 엿보고 있거든요. 이 장면이 채화영이라는 캐릭터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기 안에서 더 큰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오장미가 채화영을 눌러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채화영이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권력이 뒤엉킨 굉장히 복잡한 관계거든요.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충돌하는 장면에서 어떤 폭발이 일어날지 저는 진짜 기대돼요.
여러분은 오장미의 복수 방식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면 너무 잔인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강준호, 이번 회차에서 진짜 선 넘었어요. 강준호라는 인물은 지금까지 집착이 강한 남자라는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 그 집착이 단순한 감정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요. 오장미와 강백호의 결합을 막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강준호가 한 일이 뭔지 보면요. 마대창 회장이 결혼을 허락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강준호는 강백호가 드림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자금 장부를 조작해서 백호에게 누명을 씌우려 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행동이냐면 이미 사랑하는 감정을 넘어서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의도거든요. 강준호의 심리를 분석해보면요. 이 인물은 오장미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진짜 사랑이라면 오장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강준호는 오장미가 다른 남자와 행복해지는 걸 도저히 참지 못해요. 이건 애정이 아니라 소유욕이에요. 그리고 이 소유욕이 이번 회차에서 비자금 장부 조작이라는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행동이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시킨다는 걸 강준호 본인은 아직 모른다는 거죠. 한편 마서린의 변화도 주목해야 해요. 마서린은 그동안 채화영에게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 마서린이 드디어 오장미의 뒤를 캐면서 그녀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과거의 치부를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이게 마서린이라는 인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지금까지 마서린은 당하는 역할이었거든요. 채화영한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자기 감정조차 제대로 표현 못하는 인물이었는데 이번 회차부터 마서린이 능동적인 행위자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누군가의 약점을 캐는 방식으로 첫 발을 내딛는 거니까요. 마서린이 오장미를 무너뜨리려는 이유는 단순히 채화영을 위해서가 아닐 거예요. 오랫동안 억눌려온 자신의 감정을 분출할 대상이 필요했는데 마침 오장미가 그 표적이 된 게 아닐까요? 자, 이번 회차에서 제가 가장 충격받은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코 한영자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한영자는 그동안 드라마 안에서 좀 밀려나 있는 인물처럼 보였잖아요. 강남봉한테 이혼 요구를 받으면서 흔들리는 피해자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한영자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한영자는 강남봉의 이혼 요구에 그냥 애노를 외치는 게 아니라 피해 복수를 다짐하면서 집안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움직임을 보여요. 이게 수동적인 저항이 아니에요. 굉장히 공격적인, 먼저 치고 나가는 전략이거든요. 한영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강혁의 사진 속 비밀을 빌미로 채화영을 협박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정말 냉담하게, 감정 없이요. 너희 둘이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는 뉘앙스로 채화영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강남봉의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는 결정을 내려요. 이 장면이 한영자라는 인물의 반전이에요. 강남봉과 채화영은 한영자가 이 정도까지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십 년간 조용히 모든 걸 감내해온 사람이 칼을 꺼내드는 순간은 항상 가장 날카롭거든요. 왜냐면 그 칼을 정확히 어디를 찔러야 효과적인지 이미 수십 년의 관찰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영자의 심리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사람이 단순히 남편을 붙잡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화영과 강남봉 둘 다 동시에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영자의 목표는 결혼 유지가 아니라 응징이에요. 그리고 그 응징의 무기가 채화영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라는 게 진짜 소름 돋았어요. 엔딩 장면에서 한영자가 이강혁의 사진을 불태우면서 웃는 장면은 이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였어요. 그 웃음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냉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복합적인 감정이 너무 잘 담겨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한영자의 선택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잠깐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마 회장이 처제가 건넨 낡은 아기 신발을 바라보면서 오열하는 장면이요. 이 신발 하나가 마 회장이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마 회장은 그동안 냉철하고 이성적인 재벌 총수의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그 갑옷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처제가 그 가여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순간 마 회장의 반응이 단순한 충격이 아니에요. 마 회장이 이미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마 회장은 정수키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느꼈는데 스스로 그 감정을 억눌러 왔던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삶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아기 신발이라는 소품이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마 회장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 그리고 지금 다시 눈앞에 나타난 현재를 연결하는 물건이거든요. 이 장면 하나로 마 회장의 이후 행동 방향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정수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또 한 번 외면하느냐. 이 선택이 이 드라마의 다음 국면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놓치면 진짜 아까운 전개들이 앞으로 쏟아질 것 같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완벽해요. 자, 이쯤에서 지금 드라마의 세력 구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드라마는 크게 3개의 게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 게임은 채화영 대 오장미의 직장 전쟁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오장미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화영은 정수키라는 히든 카드를 갖고 있어요. 이 게임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결국 마 회장의 권력과 재산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으로 이어질 거예요. 두 번째 게임은 강준호 대 강백호의 후계자 전쟁이에요. 강준호는 사랑과 권력욕이 뒤섞인 상태에서 점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반면 강백호는 아직 이 싸움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에서 먼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쪽이 이길 거예요. 세 번째 게임은 한영자의 단독 전쟁이에요. 한영자는 채화영과 강남봉을 동시에 적으로 두고 혼자서 싸움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한영자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자기 편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3개의 게임이 결국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서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터질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이 마 회장이 정수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회차에서 두 채널의 차별화 포인트도 짚어드릴게요. 채널 1은 기존 사건 중심으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수키의 정체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반면 채널 2는 새로운 심리전과 치정 구도가 중심이에요. 특히 한영자의 흑화와 채화영이 정수키를 이용해 벌이는 가짜딸 사기극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이에요. 이 두 채널이 보여주는 구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게 흥미로운데요. 결국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인 것 같아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거요. 정수키가 진짜 딸이라는 진실. 채화영이 그 진실을 이용해 만들어내는 거짓.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남으려는 모든 인물들. 이 드라마가 재밌는 건 명확한 선악 구도가 없다는 거예요. 채화영도 나름의 사정이 있고 오장미도 그냥 나쁜 사람은 아니고 한영자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다들 상처받고 다들 버텨오면서 이 모양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뇌피셜 예측 시간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근거는 이번 회차의 복선들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완전히 틀릴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상상해봐요. 이번 회차에서 정수키는 채화영의 제안 앞에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저는 정수키가 채화영의 편이 되기보다 오히려 마 회장에게 직접 모든 걸 털어놓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정수키의 행동 패턴을 보면 이 인물은 기본적으로 정직함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캐릭터거든요. 채화영처럼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채화영이 접근하면서 보여준 태도에서 정수키는 분명히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을 거예요. 만약 정수키가 마 회장에게 먼저 찾아가서 진실을 말하면 채화영의 가짜 딸 프로젝트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채화영이 아무리 증거를 쥐고 있어도 당사자가 먼저 공개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채화영은 이번 판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정보를 숨긴 사람으로 마 회장의 분노를 사게 되는 역풍이 올 수도 있고요. 이번 회차에서 마 회장이 아기 신발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이 복선이라면 마 회장은 지금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게 실현되면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엔딩 장면에서 한영자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내 아들이지? 기대해. 이 말이 단순한 협박으로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한영자가 채화영의 아들 준호를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해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준호와 관련된 어떤 비밀을 폭로하거나 아니면 준호에게 직접 채화영의 과거를 알리는 방식이에요. 자녀에게 자신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는 것. 그게 채화영한테는 재산보다 더 큰 상처일 수 있어요. 채화영이 아무리 야망이 강하고 냉정한 인물이라도 아들 앞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장면들이 지금까지 종종 나왔거든요. 그게 채화영의 유일한 약점일 수 있어요. 만약 한영자가 준호를 통해 채화영을 흔들기 시작하면 채화영이 지금까지 보여준 냉철함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흔들린 채화영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다음 회차는 채화영의 심리적 붕괴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회차가 될 것 같아요. 이번 회차는 정말 모든 인물이 동시에 칼을 꺼내든 회차였어요. 채화영은 정수키를 이용한 도박을 시작했고, 오장민은 채화영에게 과거의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기 시작했고, 강준호는 사랑과 집착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버렸고, 마서리는 드디어 자기 의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영자는 드라마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패를 꺼내들었어요. 지금 이 드라마에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까지 이 드라마에서 착하게, 소심하게, 당하기만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 이 드라마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다음 화에서 채화영은 한영자의 협박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 아들 준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질까요? 그리고 정숙희는 채화영의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마 회장에게 직접 진실을 말할 선택을 할까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한영자가 불태운 건 사진이 아니라 이 드라마의 판 자체였어요. 다음 회차 절대 놓치지 마세요.